존 콜먼 박사의 저서 300인 위원회를 통해 본 마지막 세대. 오늘은 존 콜먼 박사의 저서인 300인 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에 근거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아온 것이 정말 실제로 그런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콜먼 박사는 영국 비밀정보부 출신으로 1969년 미국으로 귀화하였습니다. 1970년부터 약 30년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의 정체와 진상을 밝히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영국 왕실과 영국 비밀정보부가 300인 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 세계 국가들의 최악의 적임을 알게 된 후 비밀정보부와 결별하고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세계 인구를 소수의 세습 지배자들이 통제하기 좋은 10억 명으로 유지하고 중간 계층을 없애 지배자와 노예만 존재하는 세상, 곧 세계 단일 정부를 목표로 하는 300인 위원회. 중간 계층을 사라지게 만들 제한적 전쟁과 기근, 전염성이 매우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질병을 퍼뜨리는 계획 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은밀한 비밀 결사단체 300인 위원회. 정치, 경제, 종교, 과학, 의료, 교육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눈만 뜨면 보이고 들리는 방송과 연예계, 의사소통을 위한 소셜미디어들, 그리고 마약, 테러 단체 등을 모두 장악하여 사탄의 최종 목표인 신세계 질서 구축과 세계 단일 정부를 가능케 할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300인 위원회. 이제 이 300인 위원회의 목표들을 존 콜먼의 저서 300인 위원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300인 위원회의 감독 아래 통합된 교회와 금융제도를 가진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를 확립한다.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에 관해서는 여러 번에 걸쳐 언급을 한 터라 300인 위원회의 목표가 신세계 질서와 세계 단일 정부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300인 위원회의 성격을 눈치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모든 민족들과 국가들의 정체성 및 국가적 자부심을 완전히 타파한다. 이것은 세계 단일 정부 개념을 전파하기 위해 첫 번째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현재 206개국이나 되는 나라들, 그 속의 수많은 민족들과 종족들이 하나의 단일 정부 안으로 다 들어오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각국의 정체성을 없애는 일입니다.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에 다수의 무슬림이 자리를 잡은 것과 우리나라 같은 단일민족 국가의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대량 유입이 그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셋째, 신앙의 자유라는 사상을 세계에 퍼뜨려 기존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뿌리를 흔든다. 이는 예수회의 해방신학으로 시작하여 중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의 혁명에 가까운 종교적 변화를 일으킨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대를 넘어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현대 들어서는 목회자, 성도 할 것 없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를 분별을 못하도록 기독교적인 척하는 기독교스러운 방법으로 기독교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넷째, 종교의 파괴, 특히 기독교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실현한다. 그러나 300인 위원회의 감독 아래 통합된 교회는 예외이다. 종교와 컬트는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타고난 신앙심과 그 신앙에 대한 충성심을 표출하는 데 꼭 필요하며 대중을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는 마지막 한일에 7년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의 두 기둥이 경제와 종교로서 세계 단일 정부는 그리스도를 흉내낸 종교의 성격을 띠게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합니다. 다섯째, 마인드 컨트롤과 테크노트로닉스를 이용하여 모든 개인을 통제할 기술을 확립한다. 대중들을 외부 자극과 지시에 반응하는 인간 로봇으로 만든다.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마약 유인 LSD와 최면, 전기 고문, 성고문, 언어폭력, 빛, 음향, 방사능, 화학, 약학, 생물학 등 광범한 기술을 동원하여 세뇌 및 역세뇌와 세뇌 해제, 기억 소거 및 기억 상실, 심신 상실 등을 시도했던 실제했던 프로젝트로서 1973년에 종료되었습니다만 지금도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들 및 유명 인사들에게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으며 디즈니 만화와 뮤직비디오 등을 통해 간접적인 마인드 컨트롤 효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 복제 기술 및 인간처럼 보이고 행동은 하지만 실제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출현을 예고한 것으로서 지난 영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4차 산업혁명과 그 결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과학의 발전은 300인 위원회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제외하고 모두 억제한다. 300인 위원회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의 발전이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인간의 개념과 범위 파괴, 통제 시스템 하에 움직이는 사회와 인간이며 마지막 단계는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세계 단일 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탈공업화, 제로 성장 사회라는 정책에 근거하여 모든 공업화와 핵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에 종지부를 찍는다. 컴퓨터와 서비스 산업은 예외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탈공업화와 제로 성장, 그리고 핵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지하여 전력 생산량을 떨어뜨리는 것, 그러나 인터넷과 서비스 산업은 예외인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탈공업화와 제로 성장 사회의 궁극적 지향점은 전 세계 국가들의 사회주의화입니다. 여덟째, 선진국들에는 국지전을 일으키며 제3세계 국가들에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기근을 방치하여 30억의 인구를 감소시킨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에 의한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홉째, 대량 실업을 일으켜 전 국민의 도덕심을 떨어뜨리고 노동자의 생산 의욕을 꺾는다. 탈공업화와 제로 성장으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노동 가능 인구들은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차 술과 약물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은 마약과 락 음악을 통해 기존 통념에 반발하게 되고 그 결과 가족의 약화와 해체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한 계획은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담당한다. 대량 실업, 도덕성의 상실, 노동자의 생산 의욕 저하는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상들로서 예전의 경제대공황 및 세계 글로벌 경제 위기들을 거쳐 지금은 그들이 일으킨 전염병 코로나로 전 세계와 한국에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또한 음악과 인간의 뇌와 심리에 관련한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와 비틀즈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 우리 신앙과 영적 분별력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 그리고 평화의 기간이 오기 전 예배 점검 시리즈 제1부 교회의 세속화와 거룩함 제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반인들에게 마약이 자연스럽게 퍼지기 시작한 계기도 비틀즈를 통한 LSD의 전파였습니다. 모두 300인 위원회의 실행기관인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의 기획하에 진행된 일입니다. 열 번째, 기존의 컬트는 지원해주고 새로운 컬트들을 소개한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전설적인 락 그룹인 롤링스톤즈와 타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비틀즈이다. 컬트란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종교단체 또는 특정 대상에게 열광하는 문화적인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지금 TV와 유튜브와 소셜미디어 및 뮤직비디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보여주는 컬트 현상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외신에서 BTS에게 제2의 비틀즈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비틀즈의 멤버인 폴 맥카트니가 BTS를 언급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11번째, 위기 상황을 연달아 일으키고 정부가 그 위기들을 관리, 통제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도록 만든다. 국민들은 혼란과 의욕 상실에 압도되고 무관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 정부의 결정과 통제에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위기관리기구는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것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FEMA이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800에서 1000곳에 이르는 FEMA 캠프 수용소에는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한 대량의 시체를 수용하는 플라스틱관 및 3만 개의 단두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계엄령 훈련대와 코로나로 인해 뉴욕에서는 FEMA 캠프 수용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독일, 뉴질랜드 등에서는 행정명령 발동 등으로 사람들을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번째, 마약 복용을 부추기고 합법화시킨다. 탈공업화와 제로 성장 사회로 인해 생겨난 실업자들은 아편이나 코카인, 약물 같은 마약류에 중독되게 하거나 잉여 인구 정책으로 사라지게 한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 성분의 담배, 사탕, 초콜릿 제품 등이 합법화되고 우리나라에도 마약 밀매 및 복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3번째, 모든 정부의 중추에 침입하여 국가 주권을 정부 내부에서 파괴한다. 국민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국민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를 이끄는 엘리트 그룹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엘리트들은 정치와 경제와 사법 등의 최고의 자리에서 국가들을 움직이면서 종국적으로는 국가를 무너뜨려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14번째, 세계적인 테러리스트 그룹을 조직하고 테러 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과 교섭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던 테러가 빈번하게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9.11을 일으킨 알카에다를 비롯하여 보코하람 등 유엔이 지정한 테러 단체만 61곳에 이릅니다. 유엔 자체가 300인 위원회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인데 유엔에서 테러 단체를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합니다만 이것이 세계 각국의 국민들을 속이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15번째, 무슬림 형제단, 이슬람 원리주의를 확산한다.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후세인 오바마는 이집트 최대 이슬람 정치 운동 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는 것을 줄곧 반대하였습니다. 계시록 제9부의 5번째 나팔에서 우리는 이집트 대통령을 원조하고 무슬림 형제 단원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테러 단체들을 대담히 후원하는 오바마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유대교인 이스라엘과 항상 심각한 갈등을 겪어왔고 무엇보다도 현재는 이란을 비롯한 주변의 이슬람국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6번째, UN, IMF, 국제결제은행,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초국가적 제도를 강화시키고 300인 위원회의 목적에 장애가 될 기관은 점차 폐지하거나 그 힘을 약화시킨다. 세계 단일 정부의 첫 모델이 바로 두 번째 나팔인 2차 대전의 결과로 생겨난 국제연합 UN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유엔의 조직과 그 산하 기구들을 보면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필요한 모든 조직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엔보다 더 강력한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될 것입니다. 17번째, 유대인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고 이스라엘에 엄청난 애수를 기부하게 하여 시온주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한다. 세계 5대 주요 식량회사 중 3개, 세계 7대 주요 석유회사 중 6개, 세계 주요 언론사인 AP, UPI, AFP, 로이터스,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ABC, BBC, CBS, MBC 등이 모두 유대인 소유인데 이 유대인들은 이른바 아슈케나즘으로 불리는 가짜 유대인들로서 순수 유대인인 세파르딤과는 다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후 3년 반의 대환란 기간에 죽게 돌아오는 온 유대인이란 이 아슈케나즘이 아니라 세파르딤일 것입니다. 18번째, 세계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정치적인 혼란을 빚게 한다. 세계의 경제와 정치를 무너뜨려야만 하나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재편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300인 위원회에 속한 엘리트들이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이므로 그들에게 기존 질서의 붕괴 및 혼란은 필수 요소입니다. 19번째, 교육을 통제하고 철저히 파괴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교육 통제 및 파괴에 대한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상으로 존 콜먼 박사의 저서 300인 위원회를 통해 300인 위원회의 목표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바를 실제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엘리트들,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에 의해 전 세계 각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특별히 음악, 종교, 과학, 교육 등이 어떻게 흘러오고 있었으며 또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영상 하나님의 주권과 사탄의 전략 제1부 가정, 학교, 교회, 기독교의 붕괴에서 뉴에이지 시대를 본격화시킨 토대가 된 이론인 신지학, 그 신지학협회 3대 회장 앨리스 베일리가 내어놓은 기독교를 무너뜨리기 위한 10가지 계획들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둘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셋째,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넷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어라. 다섯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여섯째, 동성연애를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여덟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열째, 각국 정부들로 하여금 위 9가지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하여금 이러한 변화들을 인정하도록 하라. 이상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체로 음모론으로 여겨져 이런 말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로부터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되거나 이런 내용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사실이 부인하기 힘든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하나가 되어 갈 것입니다. 단일 화폐 시스템을 가진 단일 경제, 단일 정치 체제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통합된 종교를 가진 세계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종착지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 첫째에서 보았던 300인 위원회가 꿈꾸는 바로 그 신세계 질서를 기반으로 한 세계 단일 정부가 될 것입니다. 잠깐씩 지연될 수는 있으나 되돌릴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그때에도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성도들은 전방위적으로 조여오는 압박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교회와 예배의 통제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코로나로 교회 안 가게 되어 여러모로 편해졌다 생각하고 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나마 있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시점이 곧 올 것입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마지막 기회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런 외침의 소리조차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이때에 얼른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으로 자신을 스캐닝하고 말씀으로 진단을 받아 말씀으로 치료받는 성도들, 그리하여 강건하고 담대한 군사와 같은 성도들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설교문 잘라서 읽어드리는 참믿음과 구원 올리고스 TV의 설시아였습니다. 마라나타. 그럼 다음 설교문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